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정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경상국립대학교가 미래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입니다. 먼저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전문화, 정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경상국립대의 핵심 비전입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방산 분야 세계 10위권 대학이 목표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내 첫 우주항공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신입생 107명을 선발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을 전공하는 대학원 설립도 추진합니다. 또 연암공과대학과 거창도립대, 남해도립대 등 지역 전문대학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도 준비합니다.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핵심 실무 인력과 연구 인력을 동시에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소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업기술 인력 재교육과 맞춤형 교육으로 국가 거점대학의 역할도 다짐합니다. 지역사회, 지자체, 그다음에 산업체, 그다음에 또 다른 대학들,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또 이제 군 이런 데까지 전체가 같이 힘을 모아야만 됩니다. 경남의 우주항공 분야 생산액은 국내 69%. 향후 설립될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핵심 연구기관까지 결합되면 더 큰 연계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그 인재들이 양성돼서 우리 지역 산업에 공급이 되면 앞으로 7대 우주 강국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상국립대는 글로컬 부총장을 공개 모집하고 사업단을 발족시켜 대학 혁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상국립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계,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글로컬 대학의 성공을 위해 기업체와 연구기관 등 이웃기관의 역할과 정주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경상국립대. 우주항공 분야에서 국내 대표 인재 양성 기관으로 자리 잡겠다는 것이 청사진입니다. 이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우수 인력의 공급과 수요 문제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우수 인력 확보가 늘 고민입니다. 항공우주 산업은 사실은 첨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R&D를 하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우수 인재 유치 부분들이 항상 이제 애로사항이 많고 힘든. 반면 항공우주 분야 전공자들은 다른 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전자와 통신 등 관련 대기업으로 애써 키운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국내 항공학과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항공학과 출신들이 항공학 전문 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학과 지역 이웃기관이 손을 잡고 실무형 인재, 현장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이들이 계속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정주 환경 개선도 시급합니다. 지방 기업에 근무하는 그 많은 종사자들이 평생 교육을 하면서 더 우수한 인력으로 양성되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 지역을 뛰어넘는 전문 교육 과정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특례 도입도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하는 기부자들의 온정이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빠지지 않고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 없는 산타라고 알려진 이 기부자, 올해도 큰 돈을 전해왔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모금함 뒤편에 숨겨진 종이 상자. 상자를 열어보니 서류 봉투와 지폐 다발이 보입니다. 봉투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공책 한 장을 뜯어 정성스레 꾹꾹 눌러 쓴 손편지에는 1년 동안 모은 적금이 무료 급식소에 쓰였으면 한다. 어르신들이 배고프거나 고독사가 없기를 기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란 고무줄로 투박하게 묶인 5만 원권 지폐와 10원짜리 동전까지 5,900만 원이 넘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해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이분은 늘 간단 명료하게 사무실에 상자 하나 놓고 갑니다라고. 중년 남성으로 알려진 기부자의 선행은 2017년 시작됐습니다. 매번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로 시작해 몇 년 몇 월 어느 날로 손편지를 끝맺습니다. 7년째 이어지는 익명의 기부자. 이곳에선 이름 없는 산타로 불립니다. 2019년부터는 연말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강원 산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까지 온정의 대상은 더 늘었습니다. 누적 기부금은 어느덧 6억 원이 넘었습니다. 후원금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에 그리고 어려운 장애인에게 적절하게 그런 분들 덕분에 추운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고 훈훈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름 없는 산타의 끊이지 않는 선행이 세미탄파의 꽁꽁 엄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2년 전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에서 27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후 해군은 서둘러 환자 격리와 감염 방지를 위해 각 함정에 음압 격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에 참여한 한 업체가 실적을 부풀려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해군이 지난해 6월 발주한 광개토 대항함과 충무공 이순신함의 음압격실 입찰 공고입니다. 낙찰 금액은 21억 원 규모, 경남의 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국내 공항과 대형 병원 등에 음압격실을 설치했다는 실적을 내세웠습니다. 29억 원 규모 전자세금 계산서를 증빙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최근 이 업체의 세금 계산서가 가짜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낙찰업체가 다른 업체와 짜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뒤 같은 날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취소 여부를 해군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낙찰 받으면 내리겠다 얘기를 줄 테니까 누가 가서 실제로 좀 도와주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쟁업체가 해군에 제기한 소송에서 세무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뒤 확인됐습니다. 낙찰업체는 세금 계산서를 일부 고쳤을 뿐 실적 부풀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소한 사실이 있는데 금액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재발행한 세금 계산서는 혹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걸 지금 벌써 세월이 한참 됐는데. 낙찰 자격 문제가 뒤늦게 드러났지만 함정 음압격실 설치는 이미 마무리돼 해당 업체는 공사 대금과 실적을 그대로 챙겼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다음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창원시 성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예비 후보입니다. 창원시장과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예비 후보입니다. 창원시 제1부시장과 김해시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종천 예비 후보입니다. 창원시의회 의장과 창원시설공단 상임이사를 지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예비 후보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정의당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보당 이영곤 예비 후보입니다. 진보당 도당 사무처장을 지냈고 진보당 창원 성산 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성산구 예비 후보자 소개였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0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높게 출발했습니다. 낮부터는 북극 한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2도에 그치는 등 이번 주 다시 맹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낮아지겠고 금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0도에 그치면서 낮에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모레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는데요.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0도, 의령이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도, 고성이 3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도, 거창이 영하 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도, 합천 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에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중반에는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가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가동한 2+2 협의체에서도 우주항공청 법안에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 4명은 어제 국회에서 2+2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등 각 10건씩 안건을 올렸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각 당의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논의를 한 이후 다음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 교육감들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의회에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의 상정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광주 등 전국 6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됐으며 경남은 논란 끝에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어제 경남도 의회 앞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메가서울 정책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지역 홀대라며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로 균형 발전 정책을 되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도민 4,60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경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지역 소멸과 원전 오염수 대책, 의료 인력 확보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년 동안 창원 통일 마라톤을 주최한 6.15 경남본부가 어제 창원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이적단체 연계 조직으로 의심된다고 발언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창원 통일 마라톤 보조금 지원을 비판했고 다음 날 창원시 의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마라톤 예산 6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